자, 어제요, 사실은 우리 사무실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이낙연의 신당 창당 준비 행사가 열렸어. 우리 10주년 공개 방송했던 바로 그 건물에서. 예, 예. 우리 PD가 출근하면서 보더니, 무슨 복지센터에서 뭐, 예. 장당 뭐 한다고. 예. 복지센터는 아니고요. 열렸는데, 그래갖고 그 동네 우리 동네 식당 많지도 않아. 예. 많지도 않고 몇 개 안 되는데 그 식당마다 그 어르신들이 너무 꽉 차가지고 종업원들이 죽으려고 그런다고 이게 뭐다냐 해갖고. 자, 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발기인 대회를 열어서 큰 텐트를 친다잖아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러면 코코메디 파티 이런 거야? 파리? 예, 뭐 여러 가지 드립이 생각나지만 생략하기로 하고, 예, 일단 이낙연 전 대표가 하여튼 많은 삽질을 한 것 같다. 큰 삽질을 어제 한 것 같다. 이게 저 장면인데 이런 건 있어요. 당은 왜 만들겠습니까? 저렇게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아놔야 시너지가 생겨. 내 말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나랑 생각이 똑같은 사람들이 저렇게나 많단 말이야? 많지도 않았고요. 몇백 명도 안 되고. 문제는 이제 저기 뒤에도 보면은 소위 말하면 이제 유충들도 꽤 있고요. 아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애들은 실제로 결국에는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먹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인 거고, 저런 사람들이 국민을 팔아먹고 이재명을 팔아먹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제 결국엔 그런 거 아니야. 민주당 배신하고 나왔던 금태섭이가 결국 이낙연하고 손잡고 저런 모습들인 거잖아요. 이 자들은 그냥 더 이상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만약에 이준석하고 이낙연하고 서로 빅텐트 안에서 쉽게 표현하면 합당 비슷한 걸 하면 이낙연은 문재인 정부를 부정해야 되는 상황이 와요. 그럼 자기 자신을 부정해야 되는 윤석열하고 비슷한 입장인데요. 왜 그러냐면 봐봐요. 같은 당이 정강 정책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문제,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낙연이 텐트를 크게 쳐달라 그랬잖아. 나도 키고 싶으니까 이렇게. 근데 그럼 거기 들어가려고 하면 문재인 정부의 주요한 아젠다들을 부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와요. 예. 근데 역대 최장수 총리잖아. 사실 이낙연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방에서 누워 있었겠죠. 그러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을 배신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사실 지금도 배신하고 있는 중이죠. 예. 나중에는 자기 입으로 그 말을 직접 해야 되니까 곤란해지겠죠. 그러니까 그럴수록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낙연은 점점 더 엄중해지고 자기 발언에 대한 어떤 힘이 점점 더 약해질 겁니다. 근데 지금 모습이 본 모습일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인도 헷갈릴 겁니다. 과거에 자기가 했던 그런 뭐 겉으로 내세웠던 생각들이나 이런 것이 보다 지금 누구와 손잡고 이렇게 나가서 내 밥그릇 챙기겠다고 나서는 모습. 오늘 이준석이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낙연하고 이야기를 하면 도대체 뭘 원하는지를 말을 안 한다. 사실 그렇게 원하는 게 없이 다 원하시는 대로 하라고 이야기할 거면 저 사람이 왜 신당을 만들 거면 왜 나왔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다들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냥 이 양반은 대통령 한번 더 도전해보고 싶은 건데. 그런 거죠. 근데 음흉하게 말을 안 그렇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라고 포장을 해도 나는 이재명과 경선에서 진 걸 지금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이낙연의 생각인 것 같고요. 이제 그런데 이런 게 있어. 제가 여론조사를 여러분들이 공표 안 된 것들 되게 많이 받아보거든요. 하루에 한나 정도는 다 받아보는데, 이낙연 신당은 총선 가면은 독자적으로 갔을 때는 제가 봤을 땐 3%도 얻기 힘듭니다. 지금 현실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예. 그나마 이준석 신당은 조금 지지율이 높아요. 총선 때 가면 덜 나오겠지만 지금 약 10% 정도 평균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이낙연이가 한 30살 어린 이준석이한테 가가지고 텐트를 좀 높게 내가 대가리에다가 저기 뭐야 비는 안 맞고 싶다 텐트 안에 밀어넣고 싶다 이거 아니야. 내 대가리만 들어가면 괜찮으니까 조금만 거야. 더 힘을 써다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요 이낙연하고 이준석하고 둘이 합쳐서 빅텐트를 친다고 해도 저는 맥시멈 7석 봐요. 이게 흐름이라는 게 있다고요. 이준석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번 선거는 윤석열 심판 선거예요. 이재명 심판 선거 이런 게 아니야. 윤석열 매우 못한다가 55%좀 되는, 그러니까 그냥 못한다랑 합치면 60%가 되는 이 국면은 이낙연이 딱 선학교 만덕사랑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국민들한테 언론들이 막 이낙연과 이준석을 찍어가지고 보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재명 대표한테도 타격을 주려는 의도가 더 있거든요. 실제로 이재명 대표의 암살 미수 사건보다 이낙연 신당 창당에 가는 그 기사량이 똑같아요. 별 차이가 없다고. 그러니까 특히나 그 이낙연이 탈당하던 날 그 전남 도당에서 성명이 나왔잖아요. 다시는 오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전라도에서 그 광주 전남의 민심이 이낙연한테서 완전히 돌아섰기 때문에 앞으로 뭘 하든지 간에 될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들이 참 착각한 게 있잖아요. 윤석열이 너무 못해서 미치겠다는 게 국민들 생각이에요. 그러려면 이낙연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거예요. 윤석열은 잘해. 잘해갖고 막 근데 국민의힘 의석이 작아. 근데 민주당이 나쁜 놈들이야. 악인들이야, 악인들. 그래갖고 윤석열의 개혁을 방해해. 이럴 때 나는 이재명 당대표의 노선을 동의할 수 없어. 라고 나가는 명분이 있는데 윤석열이 거악이에요. 민주당은 얘네들이 나가면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를 악으로 악마화했지만 실제로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상당수의 국민들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나는 대선 한 번 더 나가보겠다고 이재명을 배신하는 명분, 더군다나 테러까지 당해서 암살 미수까지 당했던 당대표가 하고 나가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그냥 선동된 똥파리 몇 명을 제외하면 국민들이 이 사람들을 손들어줄 가능성이 거의 없다. 내가 여론조사 데이터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총선 갔을 때 이낙연 단독 신당으로는 세석 얻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손학규만도 못한 게 그 손학규는 그나마 이렇게 저녁에 있는 삶이라는 어떤 정책에 대한 비전은 보여주고 사라졌잖아요. 근데 이낙연 같은 경우는 지난 그 대선 경선에서부터 항상 우리가 지적을 했지만 어떤 정책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건지 대한민국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싶어 하는 건지에 대한 비전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항상 당내의 어떤 정치 싸움만 했지 실질적으로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싶다 하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이재명 욕하면서 나간 거지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여러 정책이나 민주당의 방향 중에 어떤 게 자기 생각과 다른 건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있어. 있다고. 아니,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있죠. 근데 아니. 이낙연 정색하지 마. 이낙연표 정책이 없다는 유머 거죠. 던지려고 그랬어. 정색하지 마. 있어. 고맙습니다. 그게 뭐냐면 포용적 중도 개혁주의래.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건 정책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포용적 중도 개혁주의. 쉽게 표현하면 안철수의 걱정주의. 그러니까 저스트 센터리즘. 나만 욕 안 하면은 다 내 친구 이거 아닙니까? 저 이낙연의 저 생각이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사면을 주장했던 머리예요. 저 사람은 국민의힘에 들어가도 하등 게 이상할 게 없는 사람.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 시절에 들어오라고 하니까 못 들어갔던 그 전두환 찬양했던 기자 이낙연이가 김대중 대통령으로 정권이 바뀌니까 자발적으로 들어왔다는 그 놀라운 이야기. 예. 그게 쉽게 표현하면 센타리즘이야. 가운데 이렇게 딱 있다가 기회주의죠. 기회주의로 있다가 센 쪽으로 붙는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똑같잖아요. 제2 안철수란 말이 저래서 나오는 거예요. 애매모호한 포지션을 포용적 중도 개혁주의로. 야 이낙연 저 포용적 중도 개혁주의 그 포용에 왜 이재명한테는 포용이 안 되는 거냐고. 이번에 저 스타벅스에서 이준석이랑 김정민이랑 만날 때 이준석 바라보는 표정 나 처음 봤다. 이재명 대표한테 그런 미소 한 번 지은 적 없는 인간이. 그러니까 이재명한테는 포용이 안 되는 게 왜 윤석열이나 이준석은 포용이 되냐고. 이게 우연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준석은 하버드 나왔고 김종민은 서울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표정이 나온 거 아닐까요?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없고. 근데 아니, 사실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 당 생활할 때 그런 그 느낌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 엘리트주의, 그 엄청나게 초울트라 그 학력들끼리 모여가지고 학벌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그 밀고 땡기는 그 학벌주의를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게 우연이겠죠. 우연히 그 세 명이 만났는데. 한 사람은 하버드 나왔고 한 사람은 이제 서울대 나왔고 하는 그런 거겠죠. 근데 뭐
그렇기도 한데 저는 뭐 큰 텐트를 쳐달라 그리고 자기 주체가 자기가 아니라는 것 거기에서 일단 너무 구걸하는 듯한 멘트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 기자회견 할 때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우리가 아는 사람 뭐 현역 의원은 없었으니까 누구 깔 사람도 없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똥파리 유충들 알지도 못한 유충들 뒤에 깔았잖아요. 저는 그 모습이 이준석한테 그 구걸 멘트처럼 우리도 네 입맛에 맞는 유충들로 한번 깔아봤어. 우리도 이런 젊은 애들이 있단다. 이걸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는 그 당시에는 나름 젊은 애들로 깔았지만 이번에 그거 할 때 여기 이 근처에서 할 때 우리 PD가 뭐라 그랬어요? 전부 노인네밖에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왜 이 매칭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보여줄 때는 잘 차린 거를 보여주고 싶어지 나름 네. 자기들이. 그러니까 그 저 청년 당원 뭐 한 1,000명이 탈당을 했더니 인나가 나오잖아요. 예. 그게 소위 말하면 이재명 깠던 똥파리들이에요. 애들을 양복 입혀내 오면 청년 당원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번에 현근택 변호사가 논란이 있어가지고 그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못 나갔잖아요. 대타로 나온 놈이 설주환이란 놈이야. 설주환이란 놈이 알고 봤더니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더만 얘가 민주당 탈당해가지고 거기로 가더라니까. 그게 정말 저는 진짜 너무 웃기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맨날 말하던 이재명 사당화나 뭐나 했는데 결국 법률위원회 부위원장도 그런 사람을 박아놨더니 결과적으로 라디오 같은 데 나가서 그렇게 그쪽 대변을 하더니 저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결국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낙연이 180석으로도 민주당 말아먹은 시발점이고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중도 개혁주의란 말이 있어요? 중도 개혁주의란 말이 있어?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저거는 그냥 기회주의라고 표현하는 네. 거예요. 무슨 중도 개혁주의에 씨. 그리고 오늘부로 아니 어제부로 저는 이준석에 대한 칭찬도 멈춥니다. 이제 이용해 먹으려고 그랬는데 어제 이 새끼 나와가지고 그 위에 무대 위에 올라가서 여러분은 이재명이 싫어요, 윤석열이 싫어요 이렇게 물어. 수준 낮은 새끼 진짜. 넘어가고 아이씨 진짜. 근데 이게 초장부터 이준석 신당이 민주당 당헌당규 표절한 거예요. 예. 야 국민의힘 거 표절할 게 없단 말이지? 뭐 이 사안에 대해서는 뭐 정치와 정책에는 뭐 저작권이 없다고 하잖아요. 뭐 그만큼 민주당 정강 정책이 이제 훌륭하니까 갖다 쓴 거니까 뭐 열심히 해라. 뭐 이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봐봐요 여러분 저 위 거랑 밑에 거랑 뭐가 다른지. 그냥 보고 베껴 왔다는 걸 인정은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실수였다. 뭐 온라인 먼저 등록을 하려다 보니까 그 먼저 카피해서 올렸다. 또 있어. 그 다음에 위에 거 아래 거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면 저 날짜 개정한 날짜까지도 똑같습니까? 야, 마 니들 그러지 마 인간들아. 저거는 좀 심하네. 저거는 성의가 없는 거다. 저거는 진짜 너무 무성의하다. 꼭 김건희가 속해 있는 당 아니랄까봐. 씨. 그러니까요. 뭐, 복사에 능합니다. 근데 이제 잘 쓰여진 문장이라는 게 정말 신기한 게 이게 내가 뺏긴 걸 티내지 않기 위해서 단어를 바꾸고 표현을 바꾸면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그 문장이 지향했던 그 표현을 정확하게 연구하다 보면 다시 원래 문장으로 돌아갑니다. 맞아. 그게 와 진짜 글쓰기를 하는 게 정말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쟤들도 열심히 노력했겠죠. 노력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어쩔 수 없다. 피곤하니까 딱 잠들기 직전에 컨트롤 C 했는데 그냥 V를 그대로 그냥 갖다 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은 이제 이준석이 이낙연을 끌고 가는 입장이 됐고요. 실제로 지지율 여론조사도 이준석이 더 훨씬 많이 나옵니다. 이낙연 당보다. 근데 여기 이제 이낙연이 거기 빌붙어가지고 뭘 좀 해보고 싶으면 요거 문재인 정부부터 부정을 해야 되는 왜 있잖아요. 왜 예수를 부정한 그 유다 같은 놈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게 있어.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정당은 진짜로 새로운 인물이 국민적 관심을 받는 새로운 인물이 주도를 해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옛날 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실증 나는 거죠. 왜 그 동네에 맛집이 하나 식당이 하나 생겼는데 처음에 화환 걸려 있고 막 그러니까 신기해서 가봐. 근데 맛이 없으니까 그 다음 안 가는 건 똑같아요. 그거를 컨벤션 효과라고 해요. 처음에 손님 몰리는 거. 그러면 지금 시작 전부터 지지율 한 3, 4% 찍었잖아요. 점점 떨어집니다. 총선 때 기자들은 지역구에서 한 석도 못 얻어요. 제가 장담하거니와 비례 의석으로 몇 석 얻을 수 있지만 지역구에서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이낙연이 가지고 갈 수 있는
떡고물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제 초라해 보이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준석한테 큰 텐트를 더 크게 쳐달라, 최대한 크게 쳐달라. 그러면 그 텐트 안에서 이준석을 제끼고 뭐 이낙연이 그 넘버원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될수 그런 거 없지. 아니잖아요. 불가능, 그렇죠. 불가능. 그러니까요. 비열한 거예요. 그냥 기회주의자. 난 이재명이 싫어요. 이준석은 나는 윤석열이 싫어요. 이거잖아요. 잘들 해보십시오. 자, 아이고 낙석연대가 초장부터 지금 1부 마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분노의 질주님, 마차님 지난 한 달 동안 경기도 고양시 노래방 도우미 언니 274명 새날 구독시켰습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합니다. 아,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들한테 새날 그 구독을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물후예님 고맙습니다. 다물후예님 또 고맙고요. 흑석 돌림. 이낙연의 플랜은 경선 가서 대선 때 성렬이 밀어주고 자기는 대선주에 따른 것에 자유하면서 성렬이 임기 동안 야당 대장 놀이하고 뒤에서 성렬이랑 엄중하게 폭탄 좀 말아먹는 노년을 누리고 싶었는데 이재명한테 져서 뿔난 것이 진정한 사쿠라 뿌락짐 일정입니다. 맞습니다. 이낙연의 최측근이 대장동을 터뜨리고 그것도 무고죠 사실은. 그리고 최측근이 윤석열을 지지하고 저는 거기서 이낙연은 그냥 끝났다고 봐요. 민주당 사람 아니죠. 자, 분노의 통침님, 마차님은 왜 저리 아는 게 많으심? 진짜 멋진 여자. 마차님은 이름이 봄에는 최봄, 여름은 최여름, 가을엔 최가을, 겨울엔 최겨울로 예명하시면 어떨까요? 예. 근데 그렇게 하고 싶어도 언제부터 여름이고 언제부터 가을인지 이게 선긋기가 어려워가지고 아, 그러니까요. 참 아유, 곤란합니다. 저는 뭐 여기 계신 두 분에 비하면 잣도 아니죠. 네. 고소해라. 가평이요. 자, 여기까지. 1부 끝.